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저번 대권 후보 요 앞 영상이죠. 예, 대권 후보 8명에 대한 인물평이라는 영상에 이어서 정치기획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현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죠. 이 시점에서 난립하는 보수 후보가 지금 상당히 난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난립하는 보수 후보 19명, 19명에 대해서 보수 결집은 누구로 되어야 이 나라의 장래에 있어서 바람직한가,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진보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죠. 진보 쪽에서는 뭐 대통령 파면으로 거의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이미 결집이 단단하게 공고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수 쪽은 지금 4분 5열 되어 가지고 거의 괴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시점에서 누가 이 피로 얼룩진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보수를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탄핵으로 인한 2명의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체대한 고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등 모든 부분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이미 실종되었고 국민들은 정치의 불신을 넘어서 아예 염증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거친 암흑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코를 누가 이 배의 방향키를 바로 잡고 안전한 순항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선장은 누구일까 하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도 만남과 선택이죠. 예,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어차피 6월 3일 조기 대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각 진영 내에서는 물론 당내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치겠죠. 야권인 진보 진영에서는 뭐 이재명, 김동연, 우원식, 김부겸, 이낙연, 추미애, 김경수 등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예상은 뭐 경선을 안 하고 이재명 씨를 거의 단독 후보로 거의 추대하는 분위기로 결정이 나는 것 같고 뭐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씨가 출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두고 볼 일이고요. 자, 문제는 보수 쪽 후보가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무려 19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19명을 말씀드리면 우선 친윤 쪽이 김문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반윤 쪽이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되고요. 친박, 박근혜 쪽이죠. 친박 쪽이 최경환, 이정현. 그다음에 친윤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고 반윤도 아닌 홍준표. 그리고 지자체 후보로는 오세훈, 이철우, 박형준, 김태흠, 유정복, 이장우. 그다음에 이제 기타 후보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최근에 개혁신당 이중석 씨 쪽에 있던 양향자라는 국회의원이 탈당을 해서 보수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뭐 속보로 하나 들어와 있는데 오세훈 씨가 불출마 선언을 오늘 했죠. 그래서 현재 18명으로 보여지지만 일단 19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 18명이었는데 개혁신당에 있었던 양향자 의원이 이준석과 결별하고 보수 후보로 출마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입니다. 물론 뭐 오세훈 씨는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해서 이제 18명이라고 실질적으로 보여지죠. 현재 보수 후보 선두권에 있는 여론조사는 대충 이렇습니다. 물론 많은 앞으로 변화가 예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 19명 중에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액션을 취한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뭐 이런 후보들 아니면 나경원 뭐 이런 후보들은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액션을 취했고요.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출마 의사를 표명한 사람도 대다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보가 이렇게 난립하고 많아도 과연 21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적합한 인물이냐라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인데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는 복잡하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이고 실리적으로 대처하고 대내적으로는 각종 갈등인 진영 갈등 이념이죠. 예, 진영 갈등. 그다음에 남녀 갈등, 그다음에 빈부의 갈등,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등의 이 수많은 난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결국 누가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지도자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의 명분에만 함몰되지 말고 누가
국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그 비유를 들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선의 광해군이라는 왕을 들 수 있겠다고 봅니다. 광해군은 당시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당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당시 명나라와 강성하고 있는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 그러니까 줄타기 외교를 잘해서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당시 국제정세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광해군과 같은 실리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대내적인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치인은 현 시점에서 외국의 예를 든다면 미국 정치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인데 존 맥케인이라는 정치인과 그다음에 중국의 지도자 작은 거인이라고 하죠. 등소평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존 맥케인은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지낸 사람으로 2008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보수주의적 경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 가지 정치 현안, 정치 의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주류와는 달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정치적인 독자 노선을 걷기도 했습니다. 특징은 아무리 공화당 소속이라도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민주당의 정책도 과감히 수용해서 소속, 명분 등등에 함몰되지 않고 실질적인 국익을 생각한 소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의 좌측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중국의 등소평입니다. 1979년에 등소평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에 흥묘백묘론이라는 정치 이론을 주장했죠.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는 즉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에 관계없이 인민들이 당면한 문제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제일이다. 즉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기반을 두더라도 과감히 개방 정책을 통해서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린, 그래서 현재도 중국에서는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정치 이념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되 경제정책은 개방정책을 도입한 사람이죠. 지금 중국이 경제 번영을 누리는 것도 이 등소평의 업적이다라는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 생각은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역시 실리적인 국제안목과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쪽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통 큰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방향에 발맞추어서 이런 큰 대국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많은 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서 국제적인 안목과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이 귀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